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사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데나리온의 김일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최근에 너무 주가 변동이 심하죠. 정말 심합니다. 네. 금리도 오른다고 네. 또 전쟁도 터진다고. 뭐 테이퍼링이 어떻고 0.5% 오르냐, 그죠? 0.75 오르냐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해 그 2021년 그리고 2020년을 돌아보면 좋았죠. 그때 투자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게 2021년, 2020년 이렇게 2개년을 보면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뜬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투자가 시작돼서 그렇죠. 나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이게 믿음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뭐 예, 데나리온 보신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투자로 많이 넘어온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좀 해볼까야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4월 달에 대폭락을 한대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한지 모르겠는데 4월 대폭락설이 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 10중 8구 저는 그분이 투자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막상 그때 가면 지금보다 더 두려워. 네. 지금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이게 바닥일까를 또 맞습니다. 공부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후회해요. 네. 그때 했을 걸, 투자했을 걸.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저희들이야 투자가 어떤 의미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타이밍을 봐서도 안 되고. 이게 대표님 알 것 같은데 예. 희한해요.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뭔가 보일 것 같은데 예.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자면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좋습니다. 크리스찬인 믿음, 투자를 네. 잘할 수 있는 네. 믿음.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고 맞습니다. 또 기업이 기업도 성장하고 성장한다. 또 주가도 성장한다. 네. 이것은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추세적 특정 기업 말고 성장이라고 평균을 해요.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즘같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네. 내가 보험처럼 우리가 투자를 오를 때도 들어가고 그렇죠. 떨어질 때도 네.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결국 평균으로 보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뭐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본주의 믿음을 본다면 예. 저는 그렇게 간다고 예. 믿는 거죠. 그래서 데나리온 구독자분들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매달 적금식으로 매달 얼마씩 좀 하는 투자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정말 연구해서 하나 만든 게 우리 김모 센터장님도 하고 네. 나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적금식 일반 주식이 아니라 ETF. 네네네. ETF는 다들 아시죠? 이제 네. 투자에 많이 관심들이 생겨서 ETF는 그냥 평균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의 평균. 그렇죠. 시장의 평균. 인덱스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 하면 대표적인 평균 지수가 미국 S&P 500. 그다음 나스닥. 그렇죠. 그다음에 있죠.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인데 S&P 500은 미국 기업의 1등에서 500등 안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주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고 네. 나스닥 100은 나스닥 1등에서 500개 기업의 평균 주가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 평균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펀드가 바로 ETF라고 하는데 네. 그런 ETF에 우리가 한 5년 동안 네. 센터장님이나 저나 보험처럼 투자하자. 비가 5년 오나 납이다. 눈이 오나 네, 5년 매월. 납이다. 그러니까 최소 5년이죠. 최소. 최소 5년입니다. 10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최소 5년 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저희가 해보는데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해보는 것을 혹시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이 화면 오른쪽에 링크 연결해 놓을 테니까 신청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그렇죠. 미리 이게 말씀해야 될 거. 이게 왜냐하면 매달 100만 원인데 좀 사정이 있습니다. 왜 네. 사정이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매달 100만 원을 해야 되는 사정 아마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는 모든 금융회사 증권회사 다 따져서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일이 많아서 그래요. 네. 자, 어떤 방식이냐 하면 우선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사례를 해드릴 건데 한국에서도 한국 ETF, 네네. 한국 상장 ETF 중에서도 미국 지수에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네네네. 그런 S&P 500 지수나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한국 ETF들이 뭐 있어요. 타이거나 코덱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타이거, 그다음에 또 삼성자산운용에서 하는 코덱스, 코덱, 네. 또 기타 이 두 가지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한 50% 내외로 하고 네. 그럼 나머지 50%는 또 다른 글로벌 업종 지수 추종이나 신흥국 지수 추종하는 네. ETF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지수를 있죠. 추종하는 한국 ETF, 또 뭐 베트남 지수나 인도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ETF 등등이 네네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섞어서 한 5개 내지 6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네. 하다 보니까 네. 첫째는 월 금액이 좀 되어야 네. 다 볼수 적절한 있는 분산이 거죠. 되는 거죠. 네. 예, 적절한 금액이 분산이 너무 작으면 된다.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좀 작으면 분산이 나중에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 네. 하나만 가입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ETF도 좀 보수적이고 평균적이지만 또 그 ETF들로 여러 개를 또 분산해 가면 더 보수적이고 평균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00만 원 되겠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대부분 아마 ETF 펀드나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매달 일정액이 보험처럼 빠져요. 자동이체.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그렇죠? 빠지죠. 그러면 그날 바로 투자가 되거든요. 네. 그날 바로 투자가 되는데 저희는 이게 최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고객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자문 계좌, 우리는 자문회사니까 삼성증권을 통해서 이따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성증권을 통해서 자문 계좌를 만들면 네. 그 자문 계좌에다가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매달 25일 날 네. 보험처럼 자동이체 설정을 해 두시라 그렇죠. 하면 그것을 그날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럼 저희는 저와 우리 센터장님은 그 다음 달 네. 그 다음 달 한 달 30일 중에서 그래도 보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싶은 날 그때 투자가 아까 들어가요. 타이밍 잡지 말라면서요. 타이밍을 근데 안 저희들은 잡는데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래도 계속 가니까 그렇죠. 계속 꾸준히 간다는 전제하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 날이 좋더라라는 날에 전 대표님 보고 합니다. 날에 투자를 해요. 네. 그럼 이 방식이 일반 펀드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해당 투자 날짜에 가입하신 고객분들한테 포트폴리오 발송이 가요. 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그렇습니다. MP라고 합니다. MP라고 하는 네. 그것이 삼성증권 앱으로 가요. 그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오케이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승인을 눌러야 자동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예, 이 작업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도 이게 한두 달 하는 것이 아니라 네. 5년 이상 최소 맞습니다.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문 보수가 1%란 말이에요. 네. 1%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연 1%니까 연 1%니까 1만 원이죠. 네. 1만 원을 12달로 매달 빠지니까 한 달에 800원 입니다. 그죠 한 800원 네. 정도 그죠 이렇게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또 1,000만 원이 돼도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빠져요. 네, 원금 네, 기준으로. 물론 1%는 수익금에도 빠지니까 수익금이 100원이다 하면 그중에 1원이 보수죠. 네. 보수죠.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이제 하게 되고 특히 대나리온 가족들이 경험해 보시라고 저희가 같이 하고 매달 한 번씩 특히 이제 제가 한 것을 가지고 네. 우리 센터장님 한 것도 같이 한번 오픈해서 네. 실적이 어찌됐다라는 것을 리뷰를 해 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나마 해야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지속적으로 할 때 그나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 바이인 입장에서 보면 한 2, 3년 뒤에는 그렇죠. 비용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예,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 둘이 하자 이런 예. ETF를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맞아요. 데나리온이나 주위에 아는 고객들이나 식구들에게 음.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 청년들은 적금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을 네. 저희가 할 때 같이 담아서 한번 예, 해보고 맞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계좌를 오픈해서 이거는 이제 공부용으로 하는 거죠. 예. 저희에게도 이제 뭔가 역사를 남기고자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투자니까 네. 항상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죠? 여윳돈으로 해야죠. 성실한 투자. 네.
보험을 투자를 보험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요즘 같은 불안한 장세도 들어가야 되고 뭐 4월 달에 폭락한다던데 그때도 들어가야 되고 이번 달 안 넣고 그때도 그렇게 안 됩니다. 매달 넣어야 매달 됩니다. 저희도 네. 똑같이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해보시고 물론 알 수는 없죠. 5년 지나서 하필이면 그때에 또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그럼 기다리면 되죠. 그죠? 네, 여윳돈.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네. 여윳돈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반드시 여윳돈 권장 투자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음. 물론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능하면 5년 이상. 저희랑 또 같이. 그렇죠. 이제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위험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무위험 자산이 됩니다. 실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오히려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최소 네. 5년 이상. 원금 비보장입니다. 당연히. 그죠? 투자 원금 보장되니까 없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네. 목적. 목적은 뭐 첫 번째는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이제 IRP와 연금저축이 다 하고 있기 한도가 예.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목돈 마련으로 하고 예. 저는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섬김 통장을 좀 쓰려고 예. 하고 있고요. 예. 대표님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 목돈 마련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목적을 정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연금 마련이 있습니다. 연금 마련은 근데 지금 노후가 임박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연금이 좀 부족해 네. 하시는 분들은 연금 마련을 선택하시면 오. 저희는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운용해 드릴 거예요. 세액공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세액공제. 급여소득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과세가 이연된다 하죠.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이제 네. 분할해서 나오고 또 목돈 마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시금을 찾을 때는 세금 내면 되죠. 그죠. 네. 우리가 금융소득세 네. 이익금에 대해서 15.4%를 공제하면 되는데 이익금입니다. 이익금. 원금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수익 나야 수익 나는 네, 것에 네. 대해서 저는 그래서 연금용으로 합니다. 저도 연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를 네. 이쪽으로 옮겨와서 네. 연 1,800만 원 맞추면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과 저와 목적을 좀 달리해서 네. 목돈 마련, 연금 마련 이런 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네. 이제 신청자들은 자문 운용 어떻게 네. 운용한다 계좌를 만들고 이걸 조금 안내해 주시죠. 네, 그래서 자문 운용 프로세스 좀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 바인 자문이 삼성증권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더 안전하거든요. 예, 자체로 저희가 하는 돈을 것보다. 직접 수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자체로 돈을 받거나 되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삼성증권 안에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고 플랫폼으로 들어가 있어서 첫 번째는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를 여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저희 신청하시는 분들께 저희 담당자들이 네. 전화를 드려서 삼성 자문 계좌를 만들고 하는 건 다 도와드릴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예. 삼성 자문, 그러니까 삼성 비대면 계좌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자문 계좌를 예, 만들고 나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달 25일 날 저는 정했거든요. 예. 25일 우리가 날 다 매달 25일 날 모든 투자자들이 자문 계좌에 이체를 자동 해놔야 이체 되죠. 됩니다. 자동 그래서 이체를 내가 신청해놔야 송금하는 게 돼요. 예. 아니고요. 자동 이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모았다가 예. 그 다음 달 다음 달에 우리가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되는 날에 알 수는 없지만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그렇죠. 맞을 때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계속 이제 하니까 네. 매달 네. 이렇게 쌓여가니까 그것을 국내에 상장된 아까 말씀드린 해외 ETF 예. 여러 개 미국 그 S&P나 500,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또 뭐 인도나 그렇죠. 베트남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신흥국가나 업종 지수, 글로벌 지수나 또 아까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뭐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 지수도 그런 있고요. 것들. 섹터별로 ETF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 5-6개 정도로 종목을 선택해서 또 이제 중요한 건 네 번째가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ETF 간에 글로벌 경기나 시장에 따라서 이 비중들을 조금씩 줄여가거나 맞습니다. 변경을 하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 이까지도 것들을 저희 바인 투자 자문 특히 저랑 우리 센터장님이 다 해드립니다. 네, 다 그때 해드립니다. 이제 마이 포트폴리오라고 예.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리면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겠다. 그럼 이제 리밸런싱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면 예.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제 한 2-3년, 1-2년 지나서 목돈이 좀 되잖아요. 커지겠죠. 그랬을 때는 어떤 시장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 감지된다라고 네, 하면 네. 그때 조금 큰 틀에서도 리밸런싱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똑같이 저희가 투자하는 내용과 똑같이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하니까 예. 저희한테 동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 오른쪽에 신청하기 클릭 버튼이 있죠. 그걸 이제 클릭하셔서 네. 그 질문 내용대로 답해 주시면 저희 네. 담당자 분들이 또 전화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서대로 네. 도와드리고 매달 한 번씩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네. 한 번씩 투자가 될 때마다 또 삼성증권 앱을 통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MP가 발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으로 투자되구나. 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네. 어떤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해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예. 이제 미리 늘 이야기하지만 데나리온 찍다 보면 예.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이게 100만 원 때문에 상처 안 받았으면 예,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냥 예. 저희가 하는데 혹시 이제 저희들도 노후 준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혹시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 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 예. 특히 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 이거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걸 대표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합니다. 빚내어 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3년 뒤에 꼭 쓸 돈을 또 쓰면 안 되고 안 물론 됩니다. 뭐 매월 100만 원이지만 5년입니다. 그렇죠. 권장 투자 기간은 5년 최소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이라고 해서 첫 달에 100만 원 넣고 5년 뒤에 100만 원 넣고 이러면 안 되고 매달 60개월 네, 네, 네. 매달 꼬박꼬박 여러분들의 자문 계좌 25일 날 자동이체 설정을 네. 해 놓으시면 좋겠고 물론 투자 상품이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네. 원본 비보장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손실 나 있는 구간도 생길 수가 있죠. 한 몇 년 됐는데 막 우리 그죠? 계좌가 오픈됐는데 마이너스 2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항상 자본주의는 성장합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죠? 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목돈 마련용은 나중에 이제 환매를 해서 네. 목돈을 수령하실 때 상환할 때 그때 이익금이 있다면 이익금에 은행 이자 소득세 15.4. 수익 충분히 내고 세금 그렇죠. 15.4% 내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연금 마련용은 연금저축 계좌니까 납입하는 금액도 그 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받고 이익도 과세는 당연히 안 되는데 다음에 연금 소득세, 이연과세로. 네. 연금 소득세를 낼 때 네, 소득세를 그때 내게 냅니다.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연금 소득세를 낼 것 같고 저는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을 내게. 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봅시다. 연금 네. 소득세든 수익 과세든 네. 우리가 이익을 많이 이자를 많이 내는 네. 충실한 납세자가 되도록. 아멘. 우리 많은 분들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정부의 세금을 많이 내는 네. 충실한 납세자가 되도록 네. 저희가 함께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늘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하는데 예. 뜻이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동참해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이 업무 로드가 만만치 않아서 다른 회사에서 안 해요. 예, 그런데 자문료 한 2% 보통 그렇습니다. 예, 2% 이상 받아요. 네. 저희는 정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하는 거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5년 뒤에 다 찍죠. 예. 네. 자, 그럼 오늘 투자를 보험처럼 구체적으로 매달 적금씩 ETF 투자를 소개해 드렸고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항상 앞장서서 시작할 때 마치 이렇게 정말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될 때 뜻한 대로 네.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적금식 ETF 저희 함께하는 ETF 투자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동영상 오른쪽 신청 클릭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